안녕하세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경제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롯데그룹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해 롯데건설에서 시작된 자금난이 그룹사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이고요. 사업 자체도 부진합니다. 쇼핑, 케미칼 등 전통적인 롯데의 주력 사업들이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데 사업적 돌파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센터장님이 좀 롯데 상황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좀 침체를 겪고 있다고요? 예. 우리가 뭐 롯데그룹 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유통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뭐 끈 팔아서 이룬 왕국이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도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롯데그룹 전반적으로 보면 뭐 유통이 주력이긴 한데 기타 뭐 케미칼, 화학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있죠. 이제 금융 계열사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 롯데건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뭐 롯데건설뿐만 아니라 그 강원도 레고랜드 네. 사태 그 이후에 그 시장에 뭐 자금 그 유동성 경색이 있었죠. 경색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업계 전체가 어려워졌는데 특히 이제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보증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 또 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이 참여해서 이제 롯데건설 지원에 들어가면서 그룹 전체의 뭐 유동성 그 문제가 좀 부각되기 됐었죠. 근데 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유통이라든지 케미칼 뭐 건설 외에 어떤 그 미래의 신주력 사업, 신수종 사업을 좀 일찍 키워야 된다. 그런 주문을 이제 꽤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 선택을 한 게 그 모빌리티 배터리 쪽하고, 쪽이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 모빌리티 쪽에 관련된 산업으로는 그 회사 이름이 뭔가요? 네. 그 2차전지 동박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롯데 예. 멀티리얼즈. 롯데 머티리얼즈, 그 일진 머티리얼즈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사업에 더 진출을 했죠. 그 바이오 사업 진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롯데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업계에서는 뭐 롯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네, 뭐 삼바예요. 롯바라고 롯바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롯바를 설립을 하면서 그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 하나를 인수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오 기업 그 자체를 인수한 게 아니고 그 미국의 BMS라고 하는 그 바이오 기업이 있죠. 그 회사 이름이 뭐 조금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그러니까 BMS의 그 바이오 의약품 사업부 그 공장을 이렇게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롯데가 그 CDMO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죠. 뭐 CDMO라고 하면 위탁 개발 생산 그 전문 업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CMO다 그러면 이제 위탁 생산 주력. 그러니까 뭐 바이오 회사가 뭐 신약을 개발을 하는데 뭐 생산 인프라가 없을 경우에는 그 CMO 업체에 이제 생산을 이제 위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단순 생산 위탁이 아니고 개발까지 넣어가지고 그 임상 연구 개발, 임상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런 전문 업체를 CDM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롯바가 CDMO 전문 업체로 해가지고 그 CDMO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그 CDMO 사업 자체가 롯데의 이제 미래의 롯데를 먹여 살릴 어떤 신수종 사업으로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좀 만만치는 않은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전망이 말씀을 좋은지 알려주실 좀 거고요. 드리려고 합니다. 롯데 전반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떤지도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뭐 간단하게 롯데의 몇 개 회사들 최근에 주가 동향부터 좀 보시면 롯데 지주 또 이제 쇼핑, 케미칼이 있는데 뭐 올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이 3, 4가 공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좀, 좀 네. 비슷한 모습이네요. 네네네 이렇게 좀 올라가는 흐름. 이게 뭐냐면 2022년도 작년에 이제 워낙 좋지 않는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좋지 않다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뭐 실적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이제 따라서 호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얼마나 안 좋았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21년도거든요. 요게 22년도인데 요 초록색 막대가 그 에비타라고 하는 막대입니다. 에비타 이제 회사의 영업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게 21년도에서 22년도로 가면서 이렇게 뚜렷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요게 하늘색 막대가 OCF 이제 Operating Cash Flow 그러니까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죠. 실제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인데 요것도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죠. 요 밑에 있는 막대들은 회사의 이제 투자 자산 투자, 그러니까 뭐 유무형 뭐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투자인데 회사가 창출하는 이제 현금 흐름에 비해서 그 유무형 자산 투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 현금 부족 상태. 현금 부족액이 거의 뭐 한 뭐 7조인가요? 한 7조 단위로 예, 현금 부족 상태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불러오게 된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롯데건설이 이 중심에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작년 하반기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우발 채무 이슈 때문에 그 유동성 리스크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되니까 이게 뭐 점차적으로 이제 그룹 전체의 뭐 유동성 그 경색된 위기 뭐 이런 상황이죠. 이제 소문까지 나니까 모든 주요 그룹 계열사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롯데건설 일병 구하기에 나서게 됩니다. 케미칼하고 정밀 또 우리 홈쇼핑, 롯데쇼핑의 자회사죠. 우리 홈쇼핑이 한 9천억 정도를 롯데건설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십시일반으로 다 예, 도와줬네요. 빌려주게 되는데 특히 케미칼 같은 경우는 건설의 대주주다 보니까 한 5천억 정도 물론 이제 나중에 돈은 다 돌려받긴 횟수는 하기는 했지만 실적도 안 그때는 좋은데 어마어한 그렇죠. 금액을 맞습니다. 투자했네요. 예.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리츠 금융그룹하고 1.5조 원의 이제 금융 협약을 하게 됩니다. 투자 협약을 하게 되는데 메리츠에서 한 0.9조를 선순위로 지원을 해주고 롯데 계열사들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한 0.6조 정도 후순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끌려 들어간 건설사가 뭐 호텔 또 물산 또 정밀 같은 회사들이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한 계열사들은 전부 다 건설 일병 구하기에 이렇게 다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후순이면은 또 자금을 돌려받는 그게 선순위에 비해 또 약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뭐 당연하긴 한데 뭐 금융사가 후순위로 갈 리는 절대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순위로 들어가고 롯데 계열사들이 후순위로 받쳐주면서 이때 그 금리 조건이 제 기억으로는 한 12% 13% 정도 엄청난 상당히 금리네요. 고금리, 예, 두 자릿수 금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뭐 메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장사를 잘했네요. 금리 장사를 이제 잘 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롯데케미칼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업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고 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쑥 엄청나게 이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요도 침체되고 예, 안 맞습니다. 좋은 상황이죠. 예, 뭐 대주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건설에 이제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볼 때는 야 롯데그룹 전반적으로 너무 상황이 안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건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작년 11월 말 기준이고 오른쪽이 작년 7월 말 기준인데 이제 이 막대 두 개를 더하면 여기도 5조가 넘죠. 이것도 이제 막대 두 개를 더하면 5조가 넘죠. 그러니까 롯데건설의 그 PF 우발 채무가 5조. 예, PF 우발 채무가 작년 11월 말이나 올 7월 말에 전부 다 이제 5조가 넘는 상황인데 보시면 여기 하늘색은 착공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그 PF 우발 채무 규모고 여기 이제 짙은 청색이 미착공 사업장의 그 PF 그 보증 그 채무 규모거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게 네, 이게 그 PF 구조가 네. 계획을 해서 인허가를 받고 분양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게 되는 건데 이 착공을 하지도 못한 거라면 그만큼 위험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미착공 사업장에서 발생한 PF 보증, 그 우발 가능성, 우발 채무가 훨씬 더 규모가 커요. 그래서 이게 롯데건설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큰 문제점이 네, 되는 리스크가 거죠. 될 수 있겠군요. 예, PF 우발 채무는 어느 건설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규모 안에서 비중을 봤을 때 미착공 그 사업장의 그 우발 채무 규모가 더 크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롯데건설이 이제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작년에 부채 비율이 그 전에 한 109% 정도에서 작년에 264%까지 훅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차입금 의존도도 보면 그 전에는 한 18% 정도였던 차입금 의존도가 작년에 41%까지 가게 되죠. 물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부채 비율도 이렇게 조금 깔아앉게 되고 차입금 의존도도 조금 깔아앉게 됩니다. 작년에 정말 심각했다고 들었어요. 그 예.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데도 네.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예, 그런 예. 사례가 있었다고요. 뭐 거의 뭐 두 자릿수, 그러니까 이제 두 자릿수라도 뭐 10%대가 아니고 거의 뭐 그 ABCP를 차환하려고 하면 뭐 거의 20%대 금리 조건을 제시해도 붙여줘야지 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으니까요. 근데 뭐 롯데건설은 또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이기 때문에 뭐 롯데건설이면 망한다든지 자빠질 회사는 아니지만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의 자금이 워낙 말라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건설은 저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쇼핑이라든지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시장 평가가 어떤지는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10월 달에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 10월 중순에 나온 리포트 제목이 그냥 바닥은 다졌다 뭐 이 정도입니다. 예, 이제 좀 바닥은 다졌으니까 이제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지금 표현이 나와 있고요. 목표 주가는 이렇게 더 떨어뜨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더 떨어뜨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 내수 부진으로 유통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낮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쪽에서 뭐 갑자기 획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좀 별로 네, 없다. 꾸준히 여파이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뭐 신한 같은 경우는 제목이 7년 만에 맞이하는 단기 순이익 흑자 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이요. 예. 7년 동안 그럼 흑자를 못 냈는가? 예, 꾸준히 그래도 냈을 것 같은데. 예, 롯데쇼핑이 뭐 그동안에 영업이익은 꾸준히 내왔습니다. 그런데 왜 단기 순이익 단에 가서는 그 굉장히 큰 적자를 내왔냐면 그동안에 이제 뭐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M&A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뭐 중국 쪽 이런 데서 뭐 다른 회사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사업을 인수한다든지 했는데 다른 회사를 사거나 어떤 사업을 인수를 한 이후에 애초에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그 지분 가치나 그 사업 가치를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하향 조정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손실 인식액이 영업이익 단에는 안 들어가고 영업이익 바깥 단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손실 처리가 됐군요. 예,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주는데 그 M&A로 인해서 발생한 그 지분 가치 손상액이 영업이익 단에 반영이 안 되고 단기 순이익 단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은 뭐 4천억, 3천억, 2천억, 3,800억 이렇게 뭐 나름대로 꾸준히 이렇게 창출을 해왔는데 여기 순이익단에 가게 되면 8천억 적자, 6,800억, 2,700억, 3천억 이런 식으로 이 순이익단에 가면 이제 계속 적자요. 과거에 이제 어떤 기업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인수한 이후에 발생한 그 지분 가치나 사업 가치 손상분이 여기에 이제 다 녹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7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올해 단기 순이익을 내게 되었다. 예, 이게 뭐 리포트 제목으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월 달에 롯데쇼핑이 뭐 대대적으로 좀 경영 혁신도 하겠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경영 목표, 중장기적인 경영 목표를 제시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CEO IR 데이라는 것을 개최를 했는데 그때 나온 질문을 보면 이제 이 애널리스트 쪽에서 롯데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이커머스 온라인 온라인. 쇼핑하는 예. 거죠.
여기 이커머스 사업부에 롯데원의 적자가 좀 뭐 크게 축소가 되고 있기는 한데 뭐 흑자 전환은 좀 언제쯤 예상하느냐 그랬더니 롯데 측의 답변이 뭐 흑자 전환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뭐 그렇죠. 흑자 전환 시기를 뭐 정확하게 뭐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롯데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공헌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다음에 매출에는 집착하지 않으려고 한다. 매출에 집착해야 됩니다. 왜 매출에 집착을 안 합니까? 기업의 매출에 집착을 해야 역할이잖아요. 돼요. 예, 그러니까요. 매출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공헌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이 공헌 이익을 간단하게 조금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에서 영업에 들어간 영업 비용을 빼면 그 영업 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업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매출액에서 영업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남는 게 영업 이익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바꿔 볼 수가 있잖아요. 요때 이제 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거 요거를 공헌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여기 밑에 있는 고정비보다는 이게 더 커야지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근데 여기 공헌이익의 숫자가 여기 고정비보다도 더 작게 되면 영업이익이 아니고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영업 손실이 되겠죠. 그죠? 그럼 공헌이익을 내겠다는 건 그냥 매출이 변동비를 커버할 정도는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냥 매출액이 변동비보다는 더 많은 상태. 그러면 이제 공헌이익이 나게 되는 거죠. 회사가 이 정도 물론 이제 변동비보다도 매출액이 더 적은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공헌이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회사가 이제 굉장히 아주 사업 초기거나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고 공헌이익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공헌이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좀 성의 없는 답변이었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뭐 무슨 매출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한다. 매출에 집착해야 됩니다. 매출에 집착해야지 공헌이익이 고정비를 커버하는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답변이 굉장히 무성한 거예요. 무성의한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롯데를 너무 까고 있는데 롯데를 깔을 의사는 없습니다. 롯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제가 깊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난 리포트를 보면 조금 어려운 영업 환경이 지속될 거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케미칼이 지난해부터 계속 쭉 적자였죠. 예. 지금 5분기 정도. 예, 맞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22년 2Q부터 쭉 계속해서 영업 적자가 계속되다가 이번 3분기에 그러니까 6분기 만에 영업 이익을 처음 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전반적인 영업 환경의 어려움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시장에 이제 전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면 롯데의 유통이라든지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뭐 크게 이렇게 뚜렷하게 나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룹사에서도 유통이라든가 케미칼을 벗어나서 새로운 주력 사업을 찾자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 쪽에 해서 뭐 동박 사업에 진출을 하고 배터리 소재 그다음에 바이오 작년 하반기에 그 BMS 브리스톨 공장을 마이어스 네, 스킵을 인수를 하면서 그 바이오 쪽에 진출을 했는데 이 바이오 쪽이 지금 유망한 조금 상황인가요? 그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엇갈리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뭐 이건 이제 신동빈 회장이 뭐 미래 먹거리 찾아라는 특명을 내렸고 그래서 롯데가 그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사업 롯데 바이오로직스를 77년생 대표에게 뭐 맡겼다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굉장히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미국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BMS의 그 미국 공장은 그것대로 돌리는 거고 지금 인천 그 송도 국제 도시에 2025년에 그 1공장을 착공을 해서 2030년까지 3개 공장을 완공을 하고 2034년쯤에 이 3개 공장을 완전히 가동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지금 이제 2023년이죠. 2034년이면 한 10년? 한 10년 정도 뒤에는
그 국내 송도에서 3개 공장을 완전 가동하는데 자 미국에서 이게 이제 2030년까지 3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 해서 미국에서는 4만 리터 캐파 4만 리터짜리를 계속 돌리는 거고 송도에서는 36만 리터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년 뒤에 롯바의 매출을 15조, 영업이익률을 30%를 갖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신문 기사에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네. 후발주자가 이 정도의 수치를 낼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김지영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네. 15조? 네. 15조? 이게 제가 이 신문 기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숫자를 갖고 왔거든요. 10년 뒤에 매출 15조, 영업이익률 30%. 자, 영업이익률 30%는 뭐 바이오 사업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15조라는 매출 15조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믿기지가 않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뭔가 기자한테 잘못 말했든지 뭐 기자가 잘못 알아들었든지 뭐 기사를 잘못 썼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정말 10년 뒤 매출 15조라는 숫자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저는 뭐 도저히 뭐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세계에서 위탁 개발 생산 1위 기업도 이 정도 수치는 못 내고 있는 스위스 건가요? 론자가 세계 CDMO 1위인데 지금 올해 아마 한 9조 정도 매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바가 10년 동안 60만 리터 체제로 가면서 이제 올해 매출 3.6조에 영업이익 1조 지금 그것도 굉장히 대박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해서 올해 매출 3.6조거든요. 10년 동안 60만 리터 체제를 갖추면서 삼바가 올해 그 예상 매출이 3.6조 거의 확실하죠. 5배를 하겠다는 것이. 근데 지금 롯바가 지금 후발주자로 나서서 지금 이제 2025년에 1공장 그 준공 목표고 34년까지 3개 공장을 가동을 한다는 그런 목표인데 그래서 34년쯤 되면 매출 15조 회사가 되겠다? 이거는 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뭔가가 잘못된 숫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unbelievable입니다. 네, 그 10년 사이에 좀 업황은 좀 어떻게 점쳐지고 있을까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최근에 그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뜨악하는 기사가 뜬 게 뭐냐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최근에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CPHI 2023이라고 여기에 그 스위스 론자 연 매출 한 9조 3,600억 정도 되네요. 세계 최대 그 CDMO 업체인데 론자의 그 바이오 사업 총괄 임원이 그 한경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미래의 CDMO 설비 통폐합이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최근에 CDMO의 생산 능력 확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10년 뒤에는 이거 활용처를 좀 찾기 어려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절에 백신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신약 개발 임상이 이렇게 중단됐는데 그 여파로 10년 후에는 상업화 단계의 바이오 의약품 수가 지금보다도 오히려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바이오텍과 업무 기반이 없는 회사는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삼바에 대해서는 삼바는 지금 아주 그 생산 능력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10년간은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미 그런데 세팅됐으니까. 그렇죠. 예. 10년 후에는 뭐 어떤 수요가 있을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 론자라고 하는 세계 1위 기업의 뭐 그 총괄 그 임원이 이런 그 전망을 하니까 이걸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거죠. 이거 자체를 뭐 무시는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 롯데바이오로직스가 10년 뒤에 3개 공장을 완공하면서 송도하고 미국의 40만 리터 체제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그 CDMO 쪽에서 돈을 좀 벌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 가가지고 뭐 설비 과잉, 그 공급 과잉이 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그 골 때리는 상황이 되냐면요. 회사가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수확을 해야죠.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업황이 깔아앉아 버리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피박살 나는 겁니다. 예. 고정비 회수가 안 돼요. 그 투자 그동안에 들어갔던 투자가 회수가 안 되고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그 심각하게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롯바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롯바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망에 대해서 삼바의 존림 사장은
지금 뭐 공급 과잉 우려는 조금 아직 이르다. 그래서 지금 산바를 포함해서 그 CDMO 업체들이 공급을 늘리는 거는 뭐 시장 내의 수요가 아직 더 높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롯바의 이원직 대표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아니 10년 뒤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이 친구들이 지금 10년 뒤에는 설비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강하게 부정을 하는데 SK팜테코도 CDMO를 하는 업체거든요. SK팜테코의 요거 알그림 대표는 바이오 의약품만 이렇게 한정해서 본다면 4, 5년 후에 공급 과잉이 올 수가 있다. 사실은 뭐 롯바가 하는 것도 주력이 바이오 의약품 CDMO죠. 그다음에 뭐 삼바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분야만 본다면 4, 5년 후에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론자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전망에 이제 공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동박 사업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그냥 듣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예상만큼 그렇게 뭐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투자를 집어넣고 이제 투자를 회수해야 되는 본격적으로 회수해야 되는 단계에서 업황이 꺾여버린다고 하면 롯데로서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또 국면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론자의 전망이 뭐 그렇게 흘러갈지 뭐 아닐지는 뭐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롯데가 잘 됐으면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당연히 잘 됐으면 하는 거지 뭐 롯데 뭐 바이오 사업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절대로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롯데에서 좀 그 유의해서 사업을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좀 그 낙관적인 전망 뭐 자신감에 차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리스크 요인들을 다 놓칠 수가 있으니까 또 신중하게 살피는 모습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우리 전통 성장기를 이끌어왔던 기업이잖아요. 그 롯데 네, 맞습니다. 전통 쇼핑 케미칼 이런 그 사업들이 좀 전반적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한 줄기 빛이었던 동박이나 그 바이오 사업은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센터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